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취득세입니다. 예. 취득세 이제 첫 시간이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론했고, 그죠? 교재는 66쪽 취득세. 취득세 하는 거는 이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죠? 아파트 하나 샀다. 그때 내는 세금. 그죠? 취득세다. 취득. 이제 요 취득의 개념 그랬죠. 그죠? 우리가 취득세 낼 때는 집을 하나 샀다. 매매잖아. 그죠?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 세금 내죠. 그죠? 자동차 샀다. 세금 내야 됩니다. 매매. 그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지었다. 그죠? 저기에 뭐 전원주택 하나 지었다. 신축. 요 신축도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세법에서는 세금 내라 이겁니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기존에 살던 집을 한층 올렸습니다. 정축. 이 정축도 세금 낸다. 그죠? 정축.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신축 이런 걸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처음으로 취득했잖아. 그죠? 원시. 매매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죠? 성계. 성계 취득이야. 성계했다. 이러죠. 성계 취득이라 하고. 요런 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간주 취득이다. 또는 뭐 의제 취득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요렇게 이제 취득의 형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다. 원시 취득, 성계 취득, 의제 취득. 알겠죠? 예. 다시 뭘 했죠? 시작. 원시 취득, 또 성계 취득, 의제 취득. 알겠죠? 취득의 형태다. 요런 이제 취득, 물론 이제 세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이 4%입니다. 매매로 사면은. 근데 신축했을 때는 요거는 2.8%. 조금 낮죠? 그죠? 요것도 2.8%입니다. 신정축은 2.8%다. 세율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매매는 기본이 4%다. 알겠죠? 그 취득세라는 건 우리가 아파트를 뭐 샀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건 기본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요 취득세에 대한 요 개요를 제가 요렇게 정리해야 될 게 한번 보세요.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는데 요 취득의 모양이 세 가지다. 그죠? 원시. 요거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성계 취득. 그걸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의제 취득. 아, 요런 세 가지 모양이 있다. 요런 형태. 원시 또는 성계 의제 취득했을 때 이렇게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 이랍니다.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낸다. 그죠? 세금 내는데,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사람. 그죠?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앞에다가 요 말 붙여주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사실상 취득한 자다. 알겠죠? 실제 취득한 자다.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을 했다면은 요 취득을 하고 나면은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취득을 했다면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요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은 요 사실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걸 사실과세라 하고, 취득을 하고 나서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 소유권,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 내느냐. 요런 말하면은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걸 우리가 사실과세다, 형식과세라 이랍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사실과세. 우리 세법은 모두 이쪽에 있죠. 알겠죠? 알겠죠? 이거 등기 안 해도 사실 취득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여기서 사실이 뭘까요?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 좋은 게 사실 취득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취득했다는 거는 결국 항상 사고 팔았다는 거는 항상 요 날 기준입니다. 무슨 날? 잔금 주고받는 날. 항상 요 날 알겠죠? 잔금을 주고받아도 요 날이 사실은 취득한 날입니다. 우리가 양도세 팔았다 하는 거, 팔았다 하는 날짜가 이 날입니다. 잔금 받은 날. 샀다 하는 날짜가 잔금을 준 날. 알겠죠? 항상 이 날이다. 그래 우리는 등기를 안 해도 잔금 주고받았으면은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며칠 내에? 60일 내에. 알겠죠? 요 날부터 60일이다. 요 날이 취득일이다.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주고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서로 합의하에. 그죠?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이 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항상 요 날이 원칙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은 이날.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데 집을 지었다면은 그죠? 집을 짓는 거는 이거 관계 없잖아. 집 짓으면 허가 받아야 되지. 요 날인데 요 날 전에 허가일 전에 그 집을 내가 만약에 입주를 했다. 살고 있다. 이 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항상 이런 행위를 먼저 하면 이 날이 취득이 된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세가 원칙인데 요걸 먼저 한 경우에는 요걸 예외로 인정한다. 알겠죠? 그냥 항상 우리가 취득세나 양도세는 모두 사실과세랍니다. 사실과세, 재산세도. 단 하나, 등록세는 요거 할 때면 세금 내야 되잖아. 등기 등록할 때. 등록세는 무슨 과세다? 형식과세. 나머지는 모두 무슨 과세? 사실과세. 요걸 다른 말로 실질과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 말 알겠다. 그죠? 아, 그러면 실제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된다. 알았죠?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시험에 사실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만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틀리잖아. 그죠? 등기하고는 관련 없다. 그죠? 사실상 취득했으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응? 그게 우리가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하는 거는 잔금을 지급했다. 알았죠? 그죠? 요게 납세 의무자다.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이름이 취득세잖아. 그죠? 세금 이름 취득세다. 모든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하나 샀다. 1억 주고 샀다면은 1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죠? 1억 주고 샀으면. 요걸 뭐라 부르죠? 그 취득가액을 다른 말로 과세표준. 기억하시면 자꾸 이걸 잘 잊어버리시더라고. 뭐라 그랬죠? 과세표준. 시작. 과세표준. 요걸 뭐라 한다? 세율.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알겠죠? 취득세도 요래하고 양도세도 요렇게 그죠? 요게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했다. 그러면 세금, 우리의 취득세라는 세금은 계산을 이래 한다. 그죠?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여기 세금이다. 이 세금을 취득한 자가 자진해서 신고나 보여야 된다. 그죠? 이거는 취득한 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60일 내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조세. 이게 취득세다. 그죠? 여기 취득세. 취득세 그냥, 그죠? 우리 뜻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아는 내용을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걸 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규정이.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은 66페이지부터잖아. 그죠? 그 66페이지부터 해서 그 취득세 규정이 그 등록세 하기 전까지니까 그 등록세 150페이지겠네. 그죠? 요 규정이 66조부터 150조까지입니다.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등록세 전까지니까 그 66조부터 150조까지가 우리 교재 그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전부 이거.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이 속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거지. 결국은 취득세다. 그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 알겠죠? 그죠?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 그죠?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요걸 요렇게 이제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금에 대한 특징. 우리가 이제, 취득세 하는 것은, 뒤에 요런 이제 기타, 그죠? 특징 하면은 요거는 국세가 아니잖아. 그죠? 지방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했죠. 그죠? 지방세다. 지방세는 뭐라 그랬죠? 종류가 몇 가지? 11개. 취득세, 또 뭐 있었죠? 등록세, 재산세, 세 가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앞에 뭐로 시작한다?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지방 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 지자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할 차례. 응? 다음 주에 할 차례다. 담배 소비세, 주민세, 차, 자동차, 레저세. 요게 11개가 지방세다. 나머지는 국세. 그럼 우리 오늘 문제 있잖아. 그죠? 거기에 문제 보면은, 5번 문제. 5번, 다음 조세 중 국세는 모두 몇 개고 묻잖아. 그죠? 바로 요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려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소득세는 여기 없죠? 국세다. 그죠? 요 없는 거는 국세. 등록세 여기 있네. 부가세세 없네. 기껏. 법인세도 없네. 여기 있잖아. 종합부동산도 없다. 그죠? 취득세 여기 있죠. 상속세 없네. 여기 있네. 그죠? 재산세도 여기 있잖아. 개별소비세도 없죠. 지역자원 여기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답하기 어렵지만, 요거 아니까 우리 그 체크할 수 있잖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지. 다음 주 할 차례. 응? 요게 지방세다. 나머지는 국세다. 알겠죠? 요렇게 찾으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제 요거는 지방세다. 그죠? 지방세면서 요거는 서울특별시 특광도세다 이랍니다. 그죠? 지방세 안에서도 특광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특광도세다. 요거 특징이고, 물론 이거는 보통세다. 취득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세, 재산세는 보유세잖아. 그죠? 사고 파는 거는 우리가 유통단계다. 소유권이 넘어오고 넘어간다. 유통세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그죠? 응능과세라 이랍니다. 능력에 응하여 과세한다. 이걸 우리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담세력이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물세죠. 그죠?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거다.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세금 내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물건이 있는 곳,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 내야 된다. 물건 소재지 있는 특광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내는 곳도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다. 요런 게 이제 특징. 요걸 우리가 조세 총론했잖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아무튼 요게 우리가 세금은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야 되는데 요걸 세금 안 냈다. 안 내면은 요날까 세금 안 내면 뭐가 되지? 뭐가 붙죠? 가산세.
이 가산세 붙잖아. 그죠? 가산세.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구분되고, 요게 또 두 가지 나눠진다. 그죠?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는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죠? 과소는 10%. 이게 불법 부당 탈세 목적은 몇 프로?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25%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가산세는 취득세, 그죠? 등록세, 양도세, 모든 가산세 똑같습니다. 가산세 하면은 똑같다. 취득세나 양도세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0.025. 알겠죠? 그럼 요 내용들,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부동산 등이라 그랬다. 그죠? 요게 뭐냐? 과세 대상. 요게 우리 과세 대상이다. 취득세를 내야 될 그 과세 물건. 요 과세 물건은 14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요거는 법으로 딱 열거해 놨죠. 그죠? 요런 걸 사면은 세금 내라. 그게 우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량, 기계, 항공기,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 요더라. 그 요게 14가지가 과세 대상이다. 그죠? 과세 대상. 기억했잖아, 우리. 그죠?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구 이름, 차기 항이라는 항구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 요더라. 요거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은 나무다. 나무. 서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알겠죠? 나무다. 그래 이해하세요. 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가 된 20개의 집단인데 그냥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 요건 회원권. 요런 거 사면은 세금 내야 되는구나. 법보다 여러 개 놨다. 그죠? 이게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정도는 종류는 알아야 되겠잖아. 그죠? 그 취득의 모양에 보니까 원시가 있더라. 요거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최초. 처음. 요게 뭐가 있느냐? 신축. 집을 하나 지었다. 원시. 성계하면은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대표가 매매. 의지하면은 취득으로 간주한다. 정추. 이런 거구나. 그죠? 대표 하나씩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신축, 매매, 정야. 이런 거구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다. 실이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된다. 그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신고 납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다. 그죠? 그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씩, 그죠? 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예외. 그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또 과표를 결정하는 거 우리가 취득 가액이다. 요 세율에, 그죠? 매매는 아까 저 했잖아. 그죠? 4%, 신축은 2.8%다. 취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 이런 거. 그죠? 요런 것만 딱 하고 나면은 취득세가 끝난다. 그죠? 우리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딱 나눠가지고 취득세,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을 열거했다. 맞는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에 아는 걸 집어여가. 그죠? 맞는 거 이게 시험 문제 하나. 여기서는 원시냐 성이 이런 안 묻습니다. 알겠죠? 그죠? 요건 이따 우리 그냥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 그죠? 다음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옳은 거, 이런 게 시험 문제.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찾아봐라. 틀린 거 찾아라. 세율에 대한 설명 중에서 뭐 틀린 거. 다음은 취득세의 취득식이다. 잘못된 거. 그죠? 다음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런 식이 나올 수 있잖아. 방금 몇 개였습니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신고 납부. 5개잖아. 파트가 요 5개에서 4문제 시험. 적게는 3문제, 많게는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보통 4문제, 등록세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이제. 예. 그 과세 대상 하나, 납세 의무자 하나, 과세 표준 하나, 세율 하나, 그죠? 신고 납부, 요관계 하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파트가 5파트잖아.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 이제 파트별로 따로따로. 알겠죠? 그죠? 과세 대상 알아보고 하나 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씩. 그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우리 먼저, 그죠? 저기 우리 취득의 형태를 잠깐 볼게요.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우리가, 이 안에,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요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또 기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매매에 나오면은 매매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이 있다. 거기에 2가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죠? 교환, 또 현물 출자. 알았죠? 민법에서는 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잖아. 그죠? 세법에서는 그냥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 타인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죠? 근데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 그죠? 내 아닌 타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받는 거는 정려. 요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걸 뭐라 하죠? 기부, 기정해라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거 말하면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그죠? 기부 받을 수 있잖아. 공짜. 신축이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신축이 나왔, 이 과세 대상물, 요거는 신축할 수 있지. 토지를 신축한단 말을 안 쓰잖아. 땅은 요거 만드는 걸 뭐라 하죠? 그렇지. 매립 간척. 표현을 여러 합니다. 그죠? 표현이 다르지 뭐. 자동차 만들었다, 신축했다는 말 안 쓰잖아. 자동차는 뭐라 하죠? 제조 만들었다. 기계 장비도 만들었다. 그죠? 항공기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아니지. 조립이 했다고. 선박은 뭐라 하고? 건조. 선박이 건조죠. 그죠? 선박, 건조. 요런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우리가, 이건 허가받아야 돼. 허가 받는 걸 출원이랍니다. 출원. 알겠죠? 우리가 이 세종시에다가 요거 허가해 주세요. 가져가잖아. 허가서를 가져가지고, 그죠? 출원한다. 이라, 출원. 그리고 요걸 내가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걸 내가 차지하고 20년이 지났다. 내 거 된다. 그걸 무슨 취득? 시효. 그죠? 이런 게 원시 취득도 한다고. 원시. 그죠? 원시. 또, 의제 취득이 있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밭전자, 밭을 우리가 요걸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여기 집을 지으려고 대지로 바꿨다. 대. 요래 변경하고 나니까 요 밭의 시가 표준에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요 지목이 바뀌고 나니 대지가 되니까 좀 비싸지잖아. 그죠? 땅값이 올라가죠. 그죠? 여기 130원 됐더라. 그죠? 그럼 얼마가 올라갔죠? 30원 올라갔죠? 요 30원 요거 값이 올라갔잖아. 그죠? 요거 세금 내랍니다. 요거 세금. 요것도 취득한 거로 보겠답니다. 알겠죠?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 요거 뭐죠? 지목 변경. 그래서 여기에 지목 변경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종류 변경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배 있잖아. 배 같은 거. 그죠? 배가 뭐 석탄 같은 거 실어나는 배를 사람 운송용 배, 승객 운송용 배로 개조했다. 개조. 그
화물 운송용 배가 있는데, 그죠? 요 배를 사람들 관광 여객선으로 바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배값이 올라갔더라. 그게 무슨 변경? 종료 변경. 그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또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바로 뭐냐면은, 그죠? 주식을 우리가 50% 초과 취득했으면은, 초과 취득한 자 50% 가면 안 됩니다. 뒷말 요거 기가시대 뭐라 그랬죠? 초과. 요 사람 취득세 내랍니다. 이 사람은 요 과중도 세금 내라.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요게 취득의 모양이다. 그죠? 좀 다양하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안 씁니다. 그죠? 매매. 이거 하러 중개사무소로 오지. 이런 집질로 오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안 오지. 사무실에.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 거의 100%일 겁니다. 아마. 그죠? 이거 하려고, 물론 가끔 오는 사람 있겠지만은, 주로 이겁니다, 이거. 그죠? 우리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실무 공부가 아니고, 시험 봐요, 시험. 그래, 이제 세법에 나와 있는, 지방시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세대상물을,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취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사람이 누가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납세의무자. 이런 모양으로 취득했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지목을 변경했거나 시효 취득을 했거나 이거 전부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알겠죠? 취득세 내라. 그죠? 요거 내라. 그 취득한 사람 누구다? 사실상 취득한 자. 그 사람 세금 낸다. 자, 이제 이런 게 있더라. 한번 보세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따 이제 여기에 하면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여기 건축물 있잖아. 그죠? 우리가 건축물 하면은, 우리 이거 지금 학원 건물 있잖아. 그죠?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물이라 하면은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있잖아. 축자도 있고 물자도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구축물, 다른 말로 우리가 구조물, 건물의 부대 시설물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다. 포함한다. 여러분들 학원에 올 때 뭐 타고 왔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걸 우리가 시설물 하면 이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뭐 수영장 있잖아. 수영장. 그죠? 또 스케이트장. 이런 걸 우리가 구조물이라 이랍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세금 다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 다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똑같이 세금 내라. 알았죠?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 말하면 보세요. 이런 건물에 건물 주인이 갑인데 갑이 자기 건물이 있는데, 그죠? 자기 건물에다가,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건물주가 내야지. 그죠? 이 사람이 취득한 자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예외로 이런 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주인이 이걸 설치 안 하고 세입자, 을이 합의했겠죠. 그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을이 설치했다 이런 거 있잖아. 을이 설치했다. 그럼 요거 설치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세금을 그러면은 건물 주인이 내야 될까요? 설치한 자 을이 내야 될까요? 그 우리 세부서는 이 사람 보고 내랍니다. 이 사람 보고. 갑이 내랍니다. 알겠죠? 요 갑한테 갑이 당신이 내라. 당신이 설치한 걸로 보겠답니다. 갑이 설치한 걸로. 알겠죠? 왜 갑이 내야 될까요? 그렇지. 예.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딴 이유 없습니다. 세금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겠다. 알겠죠? 이 사람은 어느 날 행방명 될 수 있잖아. 그죠? 건물 놔도 못 가잖아, 이 사람은. 그래, 쉬운 사람 받겠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서 이거 못 들어가잖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잖아. 덕을 본 사람 누구죠? 갑이잖아. 갑이 내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고.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이 건물에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건물에 그죠? 여기 1층에 은행이 들어왔다. 은행이 들어오면은 은행에는 당연히 금고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금고, 돈금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금고를 굉장히 뭐 이래, 그죠? 아주 막 돈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금고 하나 설치하면 이 금고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이거 최소 내야 합니다. 이거. 요 금고에 대한 요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거 부착된 금고를 하는 건데 요것도 세금 내라 이 돼 있습니다. 법에. 요 세금 은행이 낼까요? 건물주가 낼까요? 은행이 내야 되는데 건물주 보고 내란답니다. 물론 이제 세금 이 사람 내겠지. 그죠? 근데 납세 의무자를 정해놓기로 이 사람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 사람 내겠지. 그죠? 내는데 혹시 안 내면 이 사람 내줘야 돼. 근데 이 사람 안 낼 리가 없지. 그죠? 안 내면 쫓겨나가는데.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누가 낸다? 주인 보고 내랍니다. 주인. 알겠죠? 요 주인 이름이 뭐죠? 그지? 건물주를 안 가고 우리 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시작. 그렇지.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이랍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을 왜 이랬나 이라면은 건물주인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 건물주를 말한다.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 어떤 건축물의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건물 주인이 다르더라. 그럼 세금 누가 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알겠죠? 당신이 설치 안 해도 당신이 설치한 걸 보고 당신이 납세 의무자다. 정해놔 버렸습니다. 법에서. 알겠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아, 알았다. 그죠? 알겠고.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기계를 만드는 회사,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 선박을 만드는 회사. 그 만드는 회사는 자기가 쓸 거 아니잖아. 그죠? 팔 거잖아. 근데 만드는 사람은 세금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만드는 사람 누구라 부르죠? 원시 취득자. 당신은 세금 내지 말고 그 승계 취득자가 세금 내라. 이 사람이 실수요자. 알겠죠? 원시 취득자와 만드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 다르다. 그죠? 그러면은 요 만드는 사람 당신이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낸다? 승계 취득자. 그죠? 이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세해 줍니다. 면세. 요거는 납세 의무, 그냥 납세 의무 없다. 할게요. 요렇게. 승계 취득자. 똑같은 논리인데, 요런 거 보세요. 마찬가지, 또 이거 바로 해버릴게요. 이제 우리, 이거는,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그죠?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가져가겠죠. 그죠?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를 조합원이 가져간다. 그죠? 이때 이 주택조합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만드는 사람, 원시취득자. 조합은 누가 되죠? 승계취득자 되잖아.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누가 낸다? 누가? 조합원. 이 사람 세금 안 냅니다. 예. 암기해버리세요. 누구를 해줘?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알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람. 과점주주. 다음에는 다섯 번째. 기타 등등. 나머지는 그 물건 주인이 세금 낸다. 이래 보시면은 뭐, 그죠? 시험에 나왔다. 요거 4개. 여기에서 틀린 걸 만듭니다. 알겠죠?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X. 그죠?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 그 원시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리죠. 그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주택조합이 납세 의무자이다. 아니죠. 조합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맞는다.
우리가 과세 대상은 종류만 얼마 되고, 저 안에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토지가 뭐고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요 과세 종류만 좀 기억하면 되고, 요 종류만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원시냐 성계냐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이건 알아야 되죠, 그죠? 납세 의무자. 이제 끝났잖아, 2개. 요거 한 사람, 그죠? 우리 지금부터 이제 과점주주, 요거 좀 더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과점주주. 자, 보세요. 어느 회사, 뭐, 회사가 있다.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죠? 이 회사에 한 사람이 혼자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혼자 다 가 있으면. 독점. 독점 하죠, 그죠? 독점. 독점했다 그러잖아, 독점. 그럼 두 사람이 요 100%를 나눠가지고 두 사람이 그걸 뭐라 할까요? 두 사람 가지고 나눠 있으면. 두 사람. 뭐, 탁구 칠 때 두 사람 치는 건 뭐라 하죠? 탁구. 두 사람 치는 거. 복식. 복식을 하잖아, 복식. 그 복점이랍니다. 복점. 복수가 점유했다. 요거는 혼자서 점유했다. 홀로 독점. 혼자서 점유. 두 사람이 점유한 거.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세 사람 이상. 과점이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점유했다. 보통 이걸 우리가 3인 내지 4인 정도 되는데 요걸 과점이라 이라고 부릅니다. 과점. 알겠죠? 여러 사람이 나눠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50%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다? 과점주주라 이랍니다. 알겠죠? 과점주주. 그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과점주주를 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점주주 나왔다. 그죠? 과점주주는 50% 초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알겠죠? 과점주주는 50% 초과인데 이 회사는 상장법인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입니다. 상장법인이 아니고 비상장. 개인회사. 알겠죠? 개인회사다. 우리가 이제 상장법인이라 해야 돼요. 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 있잖아. 그죠?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우리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코스닥 있죠. 그죠? 코스닥이 바로 등록법인이고 요거는 코스피랍니다. 코스피. 약자로 그죠? 영어죠. 코스닥이라 하는데 요거는 말하면 대기업이죠. 그럼 굉장히 규모 크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합니다. 요거보다는 적죠.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상장과 등록법인을 구분하면은 사람을 보면은 이건 정식 직원이고 요거는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간단하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증권을 협회에 등록만 하고 거래되는 회사들이고 이거는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법인. 삼성, 현대 전부 이겁니다. 요거는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이 등록법인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그죠? 이 자체가 규모 큰 겁니다. 큰데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는 이게 훨씬 더 크죠. 그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는 이제 좀 안전성이 있지만 이거는 잘하면 대박 납니다. 벤처기업이니까. 그죠? 대박. 잘못하면. 그죠? 옛날에 주식도 잘하면은 대박 나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일 많이 큰 게 이거잖아. SK. 폰 이거 있잖아. 한 15년 전에 100만 원만 투자했으면 15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얼마 1000배가 벌었습니다. 15년 후에 요게 15년 전에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배가 벌었으니까 돈이 얼마인가 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이 돼, 10억. 그 15년 전에 100만 원씩 투자했으면 지금 좀 10억 재산이 돼 있다, 이거면 10억. 그럼 예를 들어 그때 1000만 원 했으면 100억 돼 있을 거고. 그만큼 컸습니다, SK가. 예. 15년 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삐삐 이런 거 나왔잖아. 와, 뭐, 삐삐 비슷한 게 나왔죠. 그죠? 시티폰이 나왔, 지금은 뭐 참, 옛날에는 또 이게 컸죠. 그죠? 큰 거 하나 이거 들고 다니는 이런 무전기 같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폰 조그만한 거 좋잖아. 그죠? 아무튼, 이것도 잘하면 대박 납니다. 그죠? 대박 나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하나 갖다 놨는데, 아니, 안 보고 이제 투자해 놨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보려고. 그러니까 종목을 갖다 제가 100만 원씩 해가 딱 5개 해놔, 5개. 그 중에 하나만 대박 나면 좋은데. 아무튼, 요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700개 됩니다. 요런 게 한 1000개. 약 1700, 이런 회사들이 이제 TV에 보다 보면 끝나고 나면 뉴스 시간에 끝나고 나면 이제 주식 시집에 나오잖아. 그죠?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들. 신문에 나오는 회사 있잖아. 그죠? 신문에 보면 주식 나오죠. 전부 이겁니다. 한번 시간에 보시면 한 1700개 됩니다. 약 1700개. 이게 뭐 퇴출도 되고 다시 등록하고 하니까 변동 좀 있지만 약 1700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묶어서 상장법이라 합니다. 요런 회사, 아닌 회사가 뭘까요? 그러면은 비상장법이에요. 그죠? 이런 회사는 우리 쉽게 세법에서 그냥 개인 회사로 보세요. 개인 회사. 개인 회사다. 그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법인,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개인 회사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과점주주로 하는 거는 이런 상장법인이 아니다. 그죠?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이잖아. 그죠? 이걸 50% 초과 소유한 자. 이 사람은 우리는 과점주주로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그죠? 50% 초과 소유한 자를 과점주주로 하고, 이 사람은 취득세 내라. 당신은 취득세 내세요. 이 말, 취득세. 알겠죠?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그 주식은 과세 대상이 없잖아. 그죠? 여기 없는데, 그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죠? 간주하겠다. 간주. 몇 프로 초과했을 때? 50% 초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법인이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나는 이걸 취득한 건 아니고 그 회사에 내가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건물 산 것도 아닌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샀다.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주식을 만약에 60% 취득했답니다. 이 회사가 비상장법이다. 그 이 회사의 주식을 60% 취득했는데 이 회사의 이런 과세대상물 재산이 얼마냐?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 과세대상물을 산 건 아니잖아. 그죠? 주식을 샀지만은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알겠죠? 간주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걸 산 건 아니지만은 이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했으면은 50% 초과. 이 회사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알겠죠? 간주. 그걸 뭐라 했다? 과점주주. 알았죠? 그죠?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 단 그 회사 설립할 때 있잖아. 그죠? 최초 설립할 때 설립 시에 50% 초과했다 하더라도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해 주겠다. 설립 시에는 만약에 주식을 60%든 70%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비과세. 알겠죠? 과세하지 않는다. 요게 과점주주다. 끝났습니다. 그죠? 과점주주는 다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 단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요게 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회사 만약에 우리가 설립할 때 주식을 40% 취득했던 자가 그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만약에 30%를 추가 취득해서 오늘 현재 지분 비율이 70% 된 경우다. 요 경우하고 또 한 사람, B라는 사람은 설립할 때 주식을 60% 취득했다가
다시 이 사람 또 주식을 또 더 취득했다. 그죠? 20%를 더 취득해서 오늘 현재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세금은 이때 과세 어떻게 할 거냐? 요때 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건 과점주주 아니잖아. 아니니까 안 하고 이때는 해야지. 50은 넘었으니까. 요때는 합니까? 안 하지. 설립시니까 안 하지. 과점주주지만은 설립시니까 안. 이거는 과점주주 아니니까 안 하는 거고, 요거는 과점주주는 맞잖아. 50은 넘었으니까. 설립시니까 안 하고. 요때는 해야 되겠지. 자, 이제 문제는 요 경우에 70% 과세할까요? 30% 과세하느냐? 요게 문제. 여기서도 80% 할까요? 20% 할까요? 요게 문제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죠? 요때는 몇 프로? 30%. 요때는 20%. 자, 요거 보세요. 이제 요걸 과세는 하는데 보세요. 요게 처음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몽땅 과세한답니다. 몽땅 과세하고 재차 두 번째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답니다. 다시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이제 처음입니까? 재차입니까? 처음이지. 그럼 70% 몽땅 과세하고. 이 사람은 재차. 여기 최초잖아. 재차 맞죠? 두 번째 50% 넘었잖아. 이때는 뭐다? 정가분. 알겠죠? 끝났습니다. 예. 이제 다 했다. 그죠?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는 정가분을 과세한다. 그죠? 이 사람은 최초. 다시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처음으로 과유되는 경우는 몽땅 과세하고,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정가되었다면 그 정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주식을 35% 취득했던 자가, 35% 취득했던 자가 그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 소유가 65% 되었다가 요 주식을 또 팔고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샀다가 이 주식이 만약에 75%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의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면은 이때는 몇 프로 과세할까요? 과세 안 하죠? 요때는 해야지. 요때는 안 하죠? 요때는 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최초죠. 몽땅 몇 프로? 65%. 요거는 재차잖아. 두 번째. 두 번째는 정가분. 정가분이면은 여기에서 정가분일까요? 여기에서 정가될까요? 그렇지. 여기에서 정가. 왜냐하면 우리가 65%까지 과세했잖아. 거기서 넘어가는 거. 그래, 과거에 가장 많이 과세했던 요 부분에서 정가된 겁니다. 그럼 몇 프로? 10%. 요게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요거. 몇 프로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요게 200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에 과세 비중 요거 몇 프로고 요게 시험 문제. 알겠죠? 요거. 나오면 요래 나오죠. 3번처럼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죠? 그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는 그 정가분에 의해서만 과세한다. 요게 과점주주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 이제 납세 의무자까지 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과세 대상도 이제 이해됐고, 취득의 형태도 좀 알겠고, 납세 의무자도 알았다. 그죠? 나머지 기타는 있다. 우리 책 보면서 좀 정리할 겁니다. 추가 약간 더 하면 되고. 과표. 요 부분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예, 우리